밤마다 혼자 울던 장군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전쟁이 아닌 그의 판단이 또 부하를 잃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피가 흙 위로 스며들어가는 걸 저는 끝까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돌리면 편해질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도망치듯 시선을 피하는 순간 그 죽음이 제 책임이 아니라는 변명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이미 여러 해째 이어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제 이름을 부르며 안심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있는 한 바다는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그 말들이 모두 저를 더 깊은 구덩이로 밀어넣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싸움에서도 전략에서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병사는 죽어갔고 저는 그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바닷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때리던 밤이었습니다. 군막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 앉아 낮에 벌어진 일을 다시 되짚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명령을 내렸다면 어땠을까? 내 판단이 정말 옳았던 걸까? 이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붓을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록도 아니었고 후세에 남기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난중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밤에 홀로 앉아 마음이 괴로워 눈물을 흘렸다. 이 문장은 단 한 번이 아닙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병사의 죽음이 반복될수록 이 문장은 여러 날에 걸쳐 다시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두고 강한 장수라 말합니다.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장군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제가 가장 많이 싸운 상대는 바로 제 자신이었다는 것을요. 부하 장수가 전사했다는 보고를 들었을 때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군님의 책임은 아닙니다. 전쟁 중에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병사가 그 자리에 서게 만든 명령은 다름 아닌 제 입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창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게 한 것도 후퇴하지 말라 지시한 것도 모두 제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혹시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을 놓친 것은 아닌가? 이 물음은 낮에도 밤에도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바다 위에서 승리를 거둔 날에도 적의 배가 불타오르는 장면을 보면서도 제 마음 한켠은 조금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살아계신 동안 제가 곁을 지켜드린 날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전쟁터에 있다는 이유로 불효를 거듭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를 더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기록했습니다. 울었던 사실도 두려웠던 마음도 흔들렸던 순간도 모두 숨기지 않고 적었습니다. 혹여 누군가 이 글을 본다면 약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장수가 울었다고 두려워했다고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눈물이 없었다면, 이 두려움이 없었다면 저는 그 다음 날도 바다로 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같은 이유로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그 다짐이 저를 다시 전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전쟁은 계속되었고 또다시 제 사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보고를 받는 순간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전투는 끝났고 적은 물러났으며 결과만 놓고 보면 승리였습니다. 그런데도 제 앞에 놓인 종이 한 장은 그 어떤 패배보다 무거웠습니다. 전사자 명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싸움에서 진 것이 아니라 제가 믿었던 판단이 사람 하나를 죽음으로 몰았다는 사실. 그 사실이 저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병사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먹을 것은 부족했고 배는 낡아갔으며 파도는 언제나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바다 위의 적이 아니라 육지에서 내려오는 시선이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승전을 거듭해도 저는 늘 의심의 대상이었습니다. 보고는 왜 이렇게 늦었는지, 왜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는지, 왜 혼자 판단했는지, 그 물음들은 제 성과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제 존재를 시험하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난중일기에는 그 답답함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상부의 뜻을 알 수 없어 마음이 더욱 괴롭다. 몸은 바다에 있으나 마음은 사면에서 눌린다. 저는 바다 위에서 싸우고 있었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전장에서도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하 장수가 적의 화살에 쓰러졌다는 보고를 들었을 때 저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사람들은 전쟁 중이니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게 한 사람이 바로 저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그날 밤 군막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술도 들지 않았고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등불 하나 켜두고 그저 바닥만 바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밀어붙인 건 아니었을까? 조금만 물러나라고 했더라면.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마다 저는 스스로를 질책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가정을 붙이는 것이 가장 비겁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제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전투 전에 웃으며 인사하던 모습, 집에 돌아가면 무엇을 하고 싶다 말하던 목소리, 그 모든 장면이 제 눈앞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또 기록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으나 마음이 어지러워 잠들지 못했다. 내가 더 살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이 글들은 누군가를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부를 향한 원망도 아니었고 전쟁을 향한 불평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스스로를 붙잡기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무너져 내리지 않기 위해 저는 계속 써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군이라 불리는 자리는 사람 위에 서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의 죽음 위에 서는 자리라는 것을 그때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저는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말을 아끼게 되었고 웃음을 줄이게 되었으며 결정을 내릴 때마다 더 오래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냉정함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그것이 두려움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싸움이 시작되기 전날 밤 저는 또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음이 무겁다. 그러나 물러설 수는 없다. 이 문장은 제 마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울고 있었지만 멈출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련이 지금의 이 고립보다 훨씬 더 잔인하다는 것을. 이제 제 이름으로 명령을 내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잠시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쟁 중이었고 적은 여전히 바다 건너에 있었으며 병사들은 제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제 손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패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싸움을 그르쳤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너무 오래, 너무 많은 승리를 거두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조정에서는 제 이름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전쟁의 공이 쌓일수록 의심도 함께 쌓여갔습니다. 혹시 명령을 일부러 어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기 판단을 앞세우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들이 제 뒤에서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파직되었습니다. 장군의 옷을 벗고 아무 직책도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없이 싸웠던 물결이 아무 일 없다는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서 제가 흘린 시간과 피와 눈물이 모두 무의미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명령. 백의종군, 흰옷을 입고 병사로 전쟁에 나서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이건 너무 가혹한 처사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고 말하는 순간 제가 그동안 지켜온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난중일기에는 이 시기의 기록이 유난히 짧고 담담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침묵 속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삼켜졌는지를. 백의종군의 길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말 위에 올라타지도 못했고 누군가를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뒤에서 걸으며 앞에 서 있는 병사들의 등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 마음을 가장 괴롭혔습니다. 한때 제가 지휘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걷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군막도 아니었고 제 방도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땅 위에 앉아 하늘만 올려다보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 질문은 이제 저를 공격하는 칼처럼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습니다. 억울함도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허탈함이었습니다. 제가 지켜온 것이 한순간에 부정당했다는 느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명령을 받지 않아도 제자리가 아니어도 저는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것이었고 백성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음은 이미 무너졌으나 몸은 물러설 수 없다. 이 문장을 적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떨어질까 두려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잃고도 자리를 지키려 애쓰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은 패배했을 때가 아니라 아무 설명도 허락되지 않을 때라는 것을. 하지만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의 시간이 훗날 제게 가장 무거운 선택을 다시 안겨줄 것이라는 사실을. 배가 12척뿐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다로 돌아오라는 명을 받았을 때부터 이 싸움이 얼마나 무모한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조선의 수군은 거의 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패전이 이어졌고 지위는 무너졌으며 병사들의 마음은 이미 흩어져 있었습니다. 한때 바다를 지키던 수백 척의 배는 불타거나 가라앉았고 남은 것은 고작 12척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두려움이 보일까, 분노가 터져나올까, 아니면 체념이 깔려 있을까?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는 순간 이 상황의 무게가
그대로 병사들에게 전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자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바닷물 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크게 들렸습니다. 그 파도 소리는 마치 저에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길 수 있겠는가? 아니, 싸울 수는 있겠는가?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전의 싸움들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실수하면 끝이었습니다. 물러날 곳도 대신 나설 사람도 없었습니다. 난중일기에는 이 시기의 기록이 더욱 짧아집니다. 말이 줄고 감정 표현도 사라집니다. 그 대신 결정과 판단만 남아 있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 문장은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병사들을 다잡기 위한 말뿐인 외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 스스로에게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병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12척의 배 앞에 선 수백 명의 얼굴이 모두 다르게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떨고 있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며, 누군가는 이미 체념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현실을 말했습니다. 도망칠 수 없다는 것, 지금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바다는 완전히 넘어간다는 것.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앞에 서겠다고, 먼저 물러서지 않겠다고.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바닥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을 외면하면 다시 무너진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두려움을 끌어안은 채 전장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명량의 물길은 험했습니다. 조류는 거셌고 바다는 좁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숫자로는 이길 수 없었지만 환경이라면 걸어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판단은 오랜 경험과 수없이 실패를 곱씹어온 시간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전투 전날 밤 저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단 한 줄만 적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내일을 기다린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저는 종이를 접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흘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벽이 밝았습니다. 안개 너머로 적의 배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숫자는 제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제 안에 있었지만 그 두려움이 저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도망치게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버티게 하는 두려움. 그렇게 저는 다시 바다 한가운데 섰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으로, 그러나 마지막까지 책임지려는 인간으로서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도 제 마음속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명량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저를 가볍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12척으로 막아냈다는 말이 저를 위로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 불렀지만 저는 그날을 기적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결말에 이르게 된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싸움은 이기기 위해 치른 전투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기 위해 버틴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전투가 끝난 뒤 바다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불타던 배들도 부서진 노들도 하나둘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기뻐하는 이도 있었고 멍하니 바다만 바라보는 이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누구의 어깨도 두드리지 않았고
승리를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눈에 담았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저는 그때 다시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기록을 남겼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길게 풀 힘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싸움은 끝났으나 마음은 가볍지 않다. 이 문장은 제가 끝내버리지 못한 제 자신과의 싸움을 뜻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영웅이라 부릅니다. 조선을 구한 장수라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이름 뒤에는 수많은 밤과 수많은 자책이 겹겹이 쌓여 있다는 것을. 울지 않았던 날보다 울었던 날이 더 많았고 확신에 찬 순간보다 의심했던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물러서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제가 서 있던 자리에 누군가는 반드시 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는 강한 사람이 서는 자리가 아니라 도망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이 서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두려움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있었기에 저는 매번 다음 날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제 마음은 자주 흔들렸습니다. 이 싸움이 정말 옳았는지, 내 판단이 모두 옳았는지 끝없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 질문을 멈추지 않았기에 저는 끝까지 제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 만약 제가 한 번도 울지 않았다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그저 명령만 내리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끝까지 마음이 아팠고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저를 전장으로 다시 세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남기는 이유는 저를 위대하게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저 역시 두려웠고 무너질 것 같았으며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더 버텼고 한 발짝 더 나아갔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비슷한 밤을 지나오셨다면, 울면서도 가족을 지켜야 했던 시간이 있었다면, 책임 앞에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끝내 자리를 지켰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영웅은 칼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울고 나서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제 자리를 지켰을 뿐입니다.